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뭐냐면은 박근혜 지지층의 반 정도가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을 앞서거나 또는 동등하게 가거나 박빙이다 이런 여론조사 흐름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들짝 놀라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일단 언론의 의도, 약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와 문재인의 박빙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가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꽤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놓고 보면 사람들은 내가 찍을 사람이 홍준표나 유승민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철수를 찍어주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선도 작업, 이런 선도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표 심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되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양자 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도가 사악하다는 게 사실은요. 유무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무선 그렇죠. 차이.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선이 얼마나 되느냐, 무선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상 좌우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무선으로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유선으로 일부러 많이 한 여론조사들 보면은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는 무선이 81%입니다. 81%. 굉장히 많은 편이죠. 문재인 56.5, 안철수 31.6이에요. 그리고 KBS 연합뉴스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공동으로 한 거는 유선이 40%입니다. 무선은 5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문재인이 32.7, 안철수 36.8이에요.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칸타퍼블릭이 한 여론조사는 유선이 44.9고 여기서는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32.2, 안철수 34.4. 그다음에 한겨레 리서치 플러스가 조사한 거는 유선이 54%예요. 이것은 문재인 안철수가 동률로 나와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이 90%입니다. 여기 조사는 문재인이 42.6, 안철수가 37.2 이런 식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선 여론조사 비중이 높을수록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수록 안철수 지지도가 빠지고 문재인 지지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생물이 아닌 이상 자기들도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결과를 그럴 때는 우리가 전에 말했던 여론조사 설문지도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조작하지만 실제로 유선을 더 많이 집어넣음으로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많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스킬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주요 방송사 여론조사에 샘플링에 이상이 발견돼서 지금 선관위가 조사 중이라고 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지금. 예, 9일날 일요일날 대대적으로 밤 9시에 뿌려진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여론조사에 다 응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평균적으로 이것을 의문제기했던 분이 바로 카이스트의 김재권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3월 조사에서는 유선에 10만 6,821명한테 컨택을 해요. 무선에 12만 명한테 컨택을 해요. 그런데 4월 조사에서는 유무선 각각 3만 명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하고 12만 명 하던 여론조사를 3만 명이 했다 불과하다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이제 하는 기법을 보게 되면 선관위 같은 데서 본단 말이에요. 총 몇 명한테 그 응답률 때문에 몇 명한테 컨택을 했냐 그중에 몇 명이 응답을 했냐를 보는데 보니까 3만 명한테만 한 걸로 그냥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유추할 수 있는 게 결론은 지을 수 없지만 되게 간단한 겁니다. 답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몇 명이 응답할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3월 조사 같은 경우는 10만 명 정도 전화를 걸면 그중에 1,000명 정도가 대답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10만 명하고 12만 명이면 22만 명 정도한테 전화를 뿌려댔더니 1,000명 정도 샘플이 채워졌다 이런 건데 1,000명이 필요한데 1,000명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100% 응답률 자체가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요식행위로 3만 명한테만 뿌리는데 실제로는 이미 답할 사람이 정해진 상태의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기했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그런 패널 조사라는 게 사실 있어요. 아예 KBS 같은 데는 5년 동안 패널 조사라는 걸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민심이 변하는지를 보는 척도 그거랑 약간 다른 문제인 거지. 평상시 때 여론조사 했더니 답을 잘해주던 사람들을 샘플로 뽑아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샘플에 주로 성향이 여당 쪽이다 야당 쪽이다를 알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철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 방법이 표본 추출 방법이 RDD라고 해서 랜덤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샘플 그 집단의 규모,
아까 1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왔던 이런 규모 차이 더하기 하나는 뭐냐면 전화를 어떻게 걸었느냐, 어디에 걸었느냐를 보면 3월 달에 나왔던 거는 8,031개의 국번에서 1번부터 9,999번까지 안에서 랜덤으로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60개 국번 안에서만 1번부터 9,999번 안에서 걸은 거죠. 그러니까 샘플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취소됐다. 이미 답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전화를 그렇죠. 한 상태에서 거의. 요식행위로 다른 사람들 전화하는 척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결번, 사업체 번호, 팩스 등 가정집에만 여론조사하게 돼 있고 시간대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보통 일과 시간 또는 아마 밤 8시까지인가 이후에는 전화를 못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용할 수 없는 비적격 번호 차이도 3월 달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적격 번호가 무작위로 걸다 보면 비적격 번호가 나오잖아요. 3월 조사에서는 비적격 번호가 유선 7만 정도 됐고 무선 6만 정도였는데 4월 조사에서는 유선 2,400, 무선 2,600 정도로 이것도 사실상 거의 한 20배, 30배 가까운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답을 알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데요. 이게 지난주에 푸른나무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다음 주면 아마 그런 대대적인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하루 일찍 일요일 날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일요일 날 밤에 그게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대대적으로 뿌려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 일요일 저녁 때 이거를 전체 언론이 다 도배가 됐죠. 이거는 뭐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이 차이가 아니고 전체 언론이 도배가 됐어요. 안철수가 역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랜덤이거든요. 랜덤. 그 랜덤을 깨진 상태에서 랜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랜덤. 뭐 갑자기 안 랩으로 들립니다. 랜덤은 그냥 무작위로 누구한테 하나 뿌리는 건데.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나 조작을 했거나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하고 있는 무선 전화번호의 국번이 원래 전체 국번이 한 8,000개 정도에서 이렇게 멀티로 랜덤으로 이 번호를 골라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는 60개 국번에 있는 전화번호에서만 이걸 돌렸다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8,000개 국번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10%에서 20%가 넘지 않는 데 반해서 이 60개 안에서 돌린 거는 거의 90% 가까운 응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0개 국번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들 만일 풀로 차 있었으면 뭐 6만 개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고 한 반 정도 차 있다고 해서 한 3만에서 뭐 2만 5천 정도 안에 전화번호 안에 어떤 모종에 먼저 심어져 있는 일종의 작업 세력 내지는 조작 세력의 번호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면요 이렇게 가능해요. 설문지는 이상이 없는데 평상시 때 여론조사를 답해주는 사람의 답은 알고는 있잖아요. 여론조사 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평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0대면 20대 중에 굉장히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무서운 게 실제로 나는 안철수 찍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홍준표 찍어봐야 사표고 나는 문재인 되는 거 싫어 그러면 다 안철수에게 몰려가죠. 그거를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들이 조장하고 있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걸 좀 더 폭넓게 범죄로 보는 게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그 명목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천 대의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조사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전화번호나 요원들을 이미 심어놓은 상태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요원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과도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 번 여론조사 답해주면 계속 옵니다. 응답률을 높여야 되고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협잡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으로 나는 문재인 되는 거 싫은 사람들이 주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은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에 특히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이번에 60개의 국번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60개의 국번이 각 국번마다 지역별로 조장도 되지만 이 60개 국번 안에 들어있는 번호 중에 상당수 번호를 얘들이 따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 가서 번호 지정을 받으면 뒷번호를 먼저 고르고 국번은 랜덤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번호를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번호를 랜덤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이거를 구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일 이게 가능했다고 치면 이건 통신사하고 충분히 사전에 어느 정도의 모략이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명이 넘는 그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51%가 넘어서 이제 과점으로 해갖고 영업 정지를 당할 때마다 그거를 풀어버리는 거야. 해지를 시키는 거야. 그 숫자를 낮춰가지고 그게 떨어지게 나면 다시 가입을 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공정위 조사를 피해 나가다가 걸린 예가 있거든요. 벌금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 안에서는 임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번호들과 유용되고 있는 번호들이 있다는 게 사실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 안에서 여론조사 기관과 통신사와 언론사가 짜고 아예 이 여론조사 자체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 이건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평균적으로 이것을 의문제기했던 분이 바로 카이스트의 김재권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3월 조사에서는 유선에 10만 6,821명한테 컨택을 해요. 무선에 12만 명한테 컨택을 해요. 그런데 4월 조사에서는 유무선 각각 3만 명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하고 12만 명 하던 여론조사를 3만 명이 했다 불과하다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를 이제 하는 기법을 보게 되면 선관위 같은 데서 본단 말이에요. 총 몇 명한테 그 응답률 때문에 몇 명한테 컨택을 했냐, 그중에 몇 명이 응답을 했냐를 보는데 보니까 3만 명한테만 한 걸로 그냥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유추할 수 있는 게 결론은 지을 수 없지만 되게 간단한 겁니다. 답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몇 명이 응답할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3월 조사 같은 경우는 10만 명 정도 전화를 걸면 그중에 1,000명 정도가 대답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10만 명하고 12만 명이면 22만 명 정도한테 전화를 뿌려댔더니 1,000명 정도 샘플이 채워졌다 이런 건데 1,000명이 필요한데 1,000명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이 90%입니다. 여기 조사는 문재인이 42.6, 안철수가 37.2 이런 식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선 여론조사 비중이 높을수록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수록 안철수 지지도가 빠지고 문재인 지지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생물이 아닌 이상 자기들도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결과를 그럴 때는 우리가 전에 말했던 여론조사 설문지도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조작하지만 실제로 유선을 더 많이 집어넣음으로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많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스킬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주요 방송사 여론조사에 샘플링에 이상이 발견돼서 지금 선관위가 조사 중이라고 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지금. 예, 9일날 일요일날 대대적으로 밤 9시에 뿌려진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여론조사에 다 응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100% 응답률 자체가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요식행위로 3만 명한테만 뿌리는데 실제로는 이미 답할 사람이 정해진 상태의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기했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그런 패널 조사라는 게 사실 있어요. 아예 KBS 같은 데는 5년 동안 패널 조사라는 걸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민심이 변하는지를 보는 척도 그거랑 약간 다른 문제인 거지. 평상시 때 여론조사 했더니 답을 잘해주던 사람들을 샘플로 뽑아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샘플에 주로 성향이 여당 쪽이다 야당 쪽이다를 알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철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 방법이 표본 추출 방법이 RDD라고 해서 랜덤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샘플 그 집단의 규모. 아까 1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왔던 이런 규모 차이 더하기 하나는 뭐냐면 전화를 어떻게 걸었느냐, 어디에 걸었느냐를 보면 3월 달에 나왔던 거는 8,031개의 국번에서 1번부터 9,900.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뭐냐면은 박근혜 지지층의 반 정도가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을 앞서거나 또는 동등하게 가거나 박빙이다. 이런 여론조사 흐름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들짝 놀라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일단 언론의 의도, 약간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와 문재인의 박빙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가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꽤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놓고 보면 사람들은 내가 찍을 사람이 홍준표나 유승민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철수를 찍어주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여론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선도 작업, 여론 선도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표 심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되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해서 양자 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도가 사악하다는 게 사실은요. 유무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무선 그렇죠. 차이.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선이 얼마나 되느냐, 무선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상 좌우하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무선으로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유선으로 일부러 많이 한 여론조사들 보면은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는 무선이 81%입니다. 81%. 굉장히 많은 편이죠. 문재인 56.5, 안철수 31.6이에요. 그리고 KBS 연합뉴스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공동으로 한 거는 유선이 40%입니다. 무선은 5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문재인이 32.7, 안철수 36.8이에요.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칸타퍼블릭이 한 여론조사는 유선이 44.9고 여기서는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32.2, 안철수 34.4. 그 다음에 한겨레 리서치 플러스가 조사한 거는 유선이 또 54%예요. 이것은 문재인 안철수가 동률로 나와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